자, 교과서 136페이지를 갑니다. 교과서 136페이지 축척 변경 이래 나와 있거든. 공부는 잘 되고 있죠?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꼭 합격자 모임 나러 오세요. 네. 합격자 모이면 그 겨울에 찻집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아직 모르죠, 그죠?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해요. 술도 엄청 잘 먹는데, 잘 놉니다. 음주 가무에 하수 능합니다. 진짜 술도 잘 먹는데, 제가 원래 1970년생이거든요. 얼굴이 좀 늙어 보여, 안 늙어 보여? 왜 늙어 보이냐 할 때 학교 다닐 때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자, 136페이지로 갑니다. 136페이지로 갑니다. 의의를 갑니다. 줄 끊어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의의를 갑니다. 축척 변경이라 하면, 자, 죽었습니다. 지적도. 위에다가 임야도 쓰고 X입니다. 임야도 쓰고 X입니다. 이 말은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있으면 있습니다. 임야도에서는 없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여 작은 축척 줄 것을. 적었습니다. 큰 축척.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137페이지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에.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라면 축척변경 시에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죽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친 후 시도지사, 자, 죽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행 성인. 됐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는 축적 의결 및 시도지사들 성인 없이 구만 줄 것이요. 자, 그럼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 합병을 줄 것이요. 합병. 니은의 첫째 줄 끝에 제외된 토지. 그러면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 둘째 줄에 면적만 새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시행공고입니다. 2번의 시행공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20일 이상 공고. 3번의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 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죽었습니다. 30일 이내, 30하고, 토지 소유자, 점유자 줄 것죠. 위에다가 소관청 X. 이걸 소관청으로 글자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를 갑니다. 청량입니다. 청량. 4번입니다. 4번.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자, 둘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입니다.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축척 변경 죽었습니다. 전의 면적. 결정 면적을 하고 셋째 줄입니다. 허용 면적을 초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축척 변경 죽었습니다. 후의 면적.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의 둘째 줄에 한자로 평판 청량만 줄 것이요. 셋째 줄에 한자 경의의 청량만 줄 것이요. 경의의 청량. 한 장 넘깁니다. 140페이지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죽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와 죽었습니다. 경계복원 청량.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정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의 의결이 있는 경우 줄 것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 6번입니다. 지번별 조서입니다. 둘째 줄 끝에 지번별 조서.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로 갔어요. 141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청산하지 않는다.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 필지별 정감 면적의 차이가 죽었습니다. 오차 행범위 이내. 때에는 신구면적의 정감이 늘고 청산금을 산출하는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있는 경우는 청산한다. 니은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이 청산하기 아니하고 합의한 경우는 청산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업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둘째 줄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이거는 위치를 바꿉니다. 앞에 축척변경위원회 쓰고 뒤에 지적소관청 이래 쓰면 안 돼요. 디귿입니다. 디귿. 둘째 줄에 15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공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에 둘째 수입과 부담, 둘째 줄에 청산금의 합계 차익이 생긴 후 초과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번입니다. 기억의 첫째 줄에 20일 이내, 니은의 첫째 줄에 6개월 이내, 디귿의 첫째 줄에 6개월 이내, 한 장 넘기세요. 넘깁니다. 제일 위에 6번입니다. 6번에 기업. 둘째 줄에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1개월 이내 지적. 니은의 첫째 줄에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어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로 가겠어요. 143페이지 공사의 축척변경위원회 나오죠? 2번에 구성, 갈로 열고 1번에 위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에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첫째 줄 끝에 2분의 1 이상. 둘째 줄 끝에 5명 이하. 인때는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옵니다. 3번에 심의 의결사항 찾았죠? 옆에다가 62페이지. 그래가 1, 2, 3, 4를 묶어가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은 4번에 회의가 나왔어요. 회의. 3번에 통지. 둘째 줄에 5일 전까지. 자, 됐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책에 이제 줄을 다 꺼졌거든. 이제 책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래서 이걸 칠판에다가 써놓고 공부를 합니다. 써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칠판에 쓰는 거는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137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137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박스, 이래가 체크 플러스 나오죠? 그거를 제가 쓸 거거든. 그러니까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에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청량을 하면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청산금 산정이 있어요. 요거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하고,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합니다. 청산 안 하는 게 있어요. 오차 의무미 이내인 때는 청산 안 합니다.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하지 않습니다.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럼 청산을 하면은 청산금 공고를 하거든. 15일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고집 수령 통지를 보냅니다.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납부는 6개월 이내 하면 됩니다. 지급 6개월 이내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1월 이내 하면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납부지급이 완료가 되면은 확정공고, 지적정리, 등기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 이걸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처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축척 변경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해볼 때 이랍니다. 가장 쉽게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인데 길동에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 이 소리거든. 이거 바꾸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럼 이제 이해됐거든. 그럼 이 축척 변경은 미리 몇 가지 해놓고 들어갑니다.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축척 변경할 때는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 500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러면 안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꿀 때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건다 제일 그래서 500분의 1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합니다. 경위의 청량에. 자,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배울 때, 지도 공부의 종류에는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거든. 이때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우리나라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라.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있다.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 있다. 오케이? 농지구역 정리하는 지역에 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거라.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데서 청량은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요거 이해됐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봅시다.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이해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에서 제일 키는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거라. 이거는 잠깐 요래 해놓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재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재건축할 수 있지. 그럼 재개발하면은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결성한다 한다. 서울시장 허가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축척변경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거든. 그럼 여기에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꾸기 위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강동구 길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외우면 되죠. 그럼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 그럼 아까 잠깐 살펴봤을 때 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이라.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되는 거라. 그럼 만약에 10명이라면 5명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속에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 안 포함되어 있다? 포함. 2분의 1 이상이니까 가반수 이상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째째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되거든. 이걸 1200분의 1, 500분의 1로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오케이? 네. 얼굴 붉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도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드는 거거든. 6.25 지나서 만드는 거거든. 80년대 만드는 거거든. 그럼 1980년대 청량기술하고 2018년도에 청량기술하고 기술력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불일치한 게 너무 많아. 그럼 이걸 청량하면 벌집 쑤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오케이? 그러면 난리 났으니까 말 떠들죠. 그죠?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결정했던 걸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소관청은 뒤로 싹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 까다로운 거는 너희들끼리 해결 다 해라. 너희들끼리 결정해놔라. 그럼 우리가 집행할게. 이래야 되는 거야. 왜? 축척변경위원회 속에 가반수 이상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 그럼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말은 소유자가 동의했다는 말과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축척변경, 지력소는 싹 빠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축척 변경? 예.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심이 뭐다?
어결. 여기 심의 뭐다? 어결. 심의 어결했다는 게 어결이 바로 결정했다는 말이지. 그럼 심의 어결을 딱 놓으면 전부 다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변 어결을 거치고 서울시장에 허가받아라.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배웠거든. 실효이사 나오죠? 그럼 세 가지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되죠. 실효이사 승인상 대표적인 거 세 개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르공부, 반축. 요게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래 놉니다. 축척 변경은 실효이사 승인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어. 안 받아. 그럼 답은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자, 이래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1200분의 1을 사용할 거다. 500분의 4이다.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고자 하는 거라. 그러면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축척부터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1200을 몇 초로 고친다? 500. 이거 축척 변경하기 위해 합병할 때, 다시 합병하기 위해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안 받고도 된다. 이 말. 됐어요? 네, 글자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 외우면 된다? 합병.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지구거든. 사업지구인데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제외. 이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합병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에서 제외된 토지.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면적인데,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서입니다.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되안 돼요? 네.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다 정해야 됩니다. 답입니다. 새로 다 정해야 되는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았다면 토지의 표시는 새로 정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옛날 토지의 표시를 그대로 등록해요. 그대로 등록하는데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요래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맞다. 다른 말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좋다. 요거 몰라도 됩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 알면 됩니다. 위에 있는 글자만 알면 됩니다. 이까지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입니다. 며칠? 20일.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마다 설치.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요 순서를 보면 있잖아요. 이래 하세요. 청량을 할 때는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는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라. 뭐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남은 때. 그럼 요거를 옛날에 시험에 낼 때는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점유자가 하거든. 그런데 이걸 시험에 낼 때 지력 소관청이 한다. 이래 시험을 내는 거예요. 오덱스타 X.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은 외울 때 소유자, 점유자를 외웁니까? 30일을 외웁니까? 30.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거라. 그럼 출제위원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는 이거 내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하나 평가를 못 해요. 이걸 딱 내면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돼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관청이 한다.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어. 설치가 됐다면 이제 청량을 하는 겁니다. 청량을 하며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거라. 그럼 봅시다. 1, 2, 3, 요 글자로 보세요. 지번별 조서. 글자 그대로 답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길동의 필지가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점을 쭉 써내리겠죠. 써내리면 자 봅시다. 1번지에 상식적으로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실이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런 걸 쭉 써내린 게 지번별 뭐다? 조서. 여기서 필요한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축척 변경하기 전이거든. 전에 1번지의 면적이 300이었어. 2번지의 면적이 500이었어. 3번지의 면적이 700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축척 변경하기 위해 청량을 해보니까 이거는 310으로 놓더라 이 말. 이거는 500으로 놓더라 이 말. 이거는 690. 그러니까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1번지 소유자 면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나. 입 다물면 됩니다. 3번지 소유자 면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 꼭 요 예를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한다 안 한다 합니다. 돌진해서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의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하면 됩니다. 이때 노발대발 해도 됩니다. 그럼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답!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요. 그래야 공평하지. 이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다시 합니다. 줄어들었다는 말이지. 맞다. 맞지? 우리 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건 옆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론은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요.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요. 요런 절차가 무슨 절차다? 그러면 요 1번지는 10제곱이 늘어났거든. 이는 5제곱이 줄어들었거든. 그러면 늘어났다면은 돈을 받아가야 되거든. 돈을 내놔야 되거든. 내놓을 때는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서도 글자로 보세요. 조사는 소관청입니다. 심의 의결은 축적변경. 요 글자를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조사는 이랍니다.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지력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O. 항상 모르겠거든. 자, 모든 절차에서 결정은 누가 한다 했다? 축적변경. 그럼 결정하는 사람이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여기도 뒤에 옵니다.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있다. 그럼 여기에 필지가 이렇게 있지. 있다면 이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럼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사는 소관청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한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100만 원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금 책정해야 하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죠? 그럼 100만 원을 하겠으니까 1000만 원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내놔? 그럼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럼 요 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들어오는 돈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이해죠? 네. 면적이 줄은 사람 돈 받아가야 됩니다. 그럼 구청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그러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그럼 이것도 이런 데죠. 대랍니다.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하지만 예를 들어 부족하면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오덱스다 X. 요 사람 둘 다 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 안 할 수도 있다. 자 봅시다. 5차 허용범위 이내인 때는 청산 안 하는데. 그럼 5차 허용범위 이내라는 거는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적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법이 정해놓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했어. 이 말은 축척 변경하기 전에 주민들이 모여가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어도 청산하지 말기로 하자 결정했다 이 말. 그럼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공고입니다. 며칠? 10월. 납부 고지 수령 통지입니다. 돈 내놔라, 돈 받아가라, 고지서 보내야지. 그럼 납부 매돌, 요거. 지급 매돌, 요거. 이신청 매돌, 1억. 이신청은 어디다 간다? 지력소관청. 그에 따른 심의 의결에서 한다. 축적 변경. 예. 그냥 다 외우면 됩니다. 맞다. 맞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그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냥 다 외우세요. 자, 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하나를 잠깐 143페이지를 가봅시다. 자, 143페이지 가면은 제일 밑에 3번에 심의 의결사항 이래 나오죠. 거기다 62페이지라고 적었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답은 요겁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오거든.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 그 위원회인데 그 업무를 물어요. 돌아가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거든.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거든.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거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1번을 보세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이죠. 단순히 생각하세요. 축척 변경이 될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그랬다? 축척 변경. 예. 그 밑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로 오세요. 청산금 결정 누가 한다? 축척 변경. 예. 그 한 칸 밑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이의신청 여기서 어디서 한다? 축척 변경. 예. 그 다음에 또 모르면 요리하세요. 공시법 시간에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라. 다른 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청산금 딱 넣으면 전부 다 누가 결정한다? 축척 변경. 이 안에 고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은 거기에 회의가 나오는데 3번에 통지 있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1번, 2번은 그냥 틀릴 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개모임으로 써요. 개모임. 개모임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오도와이다. 오.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오. 출석한 사람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오. 그런 거 상식으로 풀면 된다. 그러나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그건 상식이다. 암기다.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이거를 5일, 7일 이렇게 고치는 거. 이거 2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냅니다. 며칠이다? 5일. 그러다 가면 됩니다. 우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등록상 정정입니다. 칠판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축적 변경 배웠거든. 그럼 등록상 뭐다? 정정. 이제 이거 배우러 가는 거야. 요것도 역시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과.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배우러 가겠어요. 잘합니다. 지적법은 암기거든, 전부 다. 이해 딱 하고 난 다음에 암기 다 해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줄 거나 놓고 공부하겠어요. 줄 거나 놓고 공부합니다. 의입니다. 의의합사 등록상 정정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죽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그냥 뭐 쉽게 잘못 적은 거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럼 둘째 줄에 갑니다. 직권 줄 것이에요.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죽었습니다. 신청.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뭐 된다? 직권. 그러면 이제 2번의 제목으로 내려오세요. 소유자 신청 찾았죠? 제목만 줄 것이에요. 소유자 신청.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제일 밑에 줄 긋지 마세요. 오른쪽에 토지 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록사항에는 죽었습니다. 제한이 없다. 여러분 상식 조사입니다. 등록상이 잘못 등록됐다면 당연히 소유자는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첨부 서류입니다. 박스 안에 기억, 니은 할 때 니은에 첫째 줄 끝에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 도. 옆에 니은을 읽어보면 일어났죠.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일어났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록상 정정은 인접된 경계가 변경입니다. 경계가 변경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이해관계인이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3번의 첫째 줄에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토지에 뭐가 변경? 경계가 변경. 경계 변경에다가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 변경, 인접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성낙서. 한 칸 밑에 확정 판결서. 확정해서 디귿으로 옵니다. 디귿. 이해관계인입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으로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접토지 소유자. 그것만 딱 줄게요. 인접토지 소유자. 줄 긋지 마세요. 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나. 자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다시 합시다. 동그라미 4번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지력청량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의 통지가 있는게요. 비록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등의 서류를 요하지 아니한다. 됐어요. 한 장 넘기세요. 그럼 이제 2번의 제목을 일단 줄 것이에요. 직권 등록상 정정.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직권 정정 사유에다가 줄 꽂고 그 9개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9개 외우면 됩니다. 그럼 147페이지를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지력문 정리입니다. 동그라미 1. 지력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정하여 조성하고 토지는 자수한 대량의 사람 죽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거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됩니다. 제 손을 봅니다. 장부를 수정했다면 수정했다는 표시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오세요. 소유자 정정 제목을 줄 것이에요. 그래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에 가면은 체크 플러스 있다 없다
이제 그 제목에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죠. 등기된과 미등기만 줄 거나 놓았어요. 등기된 미등기만.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도 역시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빠릅니까? 딱 알맞습니까? 딱 알맞습니다. 빨라요? 빠르면 이야기하세요. 빨라요? 안 빨라요? 알았어요. 다음,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합시다. 지금 천천히 합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되었어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뭘 배우느냐면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건 수정한다. 이거 수정.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 파트에서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등기. 그러면 지적에서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정정이라고 해요. 정정.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고 사람 이름이 잘못됐다면 소유자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신청인입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답입니다.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어요. 하나는 소관청이 잘못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애당초 신청인이 신청할 때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누구의 잘못이다? 신청이. 그러면 신청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인은 바로 줬는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때는 공무원이 몰래라 적어내라. 요까지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항상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등기든 지적이든 있잖아요. 신청 아니면 직권입니다. 직권의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인천시의 이름이 인천광역시로 바뀌었거든. 거기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진 거예요. 소재가 달라진 겁니다. 등기부 대장 다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 그런 걸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이게 직권이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직권이 고르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거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무슨 관계는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등기법의 이해관계는 수백만 명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찾아가야 돼.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리 와봅시다. 요거죠. 제목은 요거지. 제목은 요거지. 시작. 소재, 지법,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청량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무슨 관계는 있다? 예. 그러면 직권을 할 수 없어.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뭐라고 통지하냐?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뭘로 한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 무슨 관계는 있다? 예. 그럼 이해관계는 동의서, 성낙서 첨부해야 되는 돼요? 예. 그럼 이해관계는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 안 써주니까 소송 걸어서 뭐 가져라? 판결서. 항상 법학에서는 지납니다. 이해관계는 딱 놓으면 동의서, 성낙서 또는 무슨 서? 판결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놓고 할게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량, 성과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유리해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이래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거는 갑의 땅이고, 이거는 을의 땅이거든. 실제 경계는 여기라. 근데 요리로 잘못 등록했는 거라. 그럼 이리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 그럼 이 사람이 순순히 응한다, 안 응한다? 안 해. 그럼 둘이서 옥신각신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소송으로 가야 안 가요? 가. 그러면 판사가 당연히 청량 다시 해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등록상을 정정하면 청량해야 안 해요? 해. 이리 오세요.
자, 요거 행정구역의 명칭이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자, 시작. 소재, 지법, 지목, 합병. 청량한다, 한다? 안 한다. 나머지는 청량을 한다, 한다? 한다. 그럼 등록상을 정정할 때도 청량을 한다, 한다? 한다. 그럼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전부 해야 된다, 한다? 예. 요거 딱, 요거 틀릴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정답입니다.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을 할 수마다 없다. 그럼 이해관계는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라. 이해관계는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책에 146페이지를 가세요. 자, 146페이지 가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직권정정 사유 이렇게가 9개 나와야 나요? 나와. 이건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법에 제가 그러잖아요. 법에 규정해 놨다니까. 그럼 그걸 글자를 그대로 쓴다니까. 그대로. 자, 설명해 봅시다. 일단 기억을 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나서요, 안 나서요? 자, 이리로 다시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리 와봅시다. 책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이동 정리기일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잖아요, 아까.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처음에 뭐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뭐다? 토지이동.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이걸 보고 바로잡는다. 이게 뭐다? 지적정리. 그러면 이거 보고 바로잡지. 그럼 이거 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럼 1번은 꼭 외웁니다.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해.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출제위원도 있잖아요.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거든. 수험생이 이 9개를 못 외운다는 거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러나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지. 그럼 기억부터 외운다, 지역부터 외운다. 기억부터 외웁니다. 오케이? 사람의 심리가 기억부터 외우는 거지. 맞아, 맞아요? 맞아. 출제인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보세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이래내는 겁니다. 이래내는 겁니다.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력소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문장만 익숙하게만 가면 된다니까. 토지이동 정리기일서가 뭐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토지이동 정리기일서와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운 문제 쉬워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입니다. 됐습니다. 니은 뒷건 묶으세요. 니은 뒷건 묶으세요. 니은 뒷건 보세요. 니은 뒷건 묶어가 옆에다가 이해관계인 X, 이해관계인 X, 이해관계인 X. 자, 니은으로 갑니다. 지력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죽었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여러분들 면적의 정감이 없죠? 그럼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체적 관리장의 법의 개정에 의해 규정에 따라 죽었습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제 말 들어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면적은 평으로 계산하지. 지금은 평이다, 제곱미터다, 제곱미터. 그러면 한 평은 3.3이거든. 그러면 평에서 제곱미터로 할 때 3.3을 곱해줘야지. 근데 공문이 3만 곱했어. 오케이? 그럼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잘못됐다. 청량부터 다시 한다. 곱셈만 다시 하면 된다. 곱셈. 그러니까 글자를 그대로 합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끔 두 개를 모아놨어요. 법 순서대로 아닙니다. 기억은 법 순서대로가 맞아. 오케이? 니은 뒷끝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없이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그다음에 리얼 미음 묶으세요. 옆에다가 공신력 O, 공신력이 있다. 공신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리얼 옆에다가 63페이지라고 적으세요. 63페이지. 옆으로 갑니다. 지력청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자, 적었습니다. 지적위원회에 뭐가 있다? 어결. 지적위원회에 뭐가 있었다? 어결. 어결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정합니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걸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써놓고 해봅시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그럼 됐죠. 청량의 결과, 적부 심사라는 거나 지적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분쟁이 발생하니까 청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지적위원회에서 지적청량적부 심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지적위원회에서 심사했죠? 했다면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 그럼 시도지사는 소관청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 그럼 소관청은 여기 결과에 따라 장부를 정리하면 된다, 된다? 된다. 그럼 이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지. 직권을 할 수 뭐다? 그러니까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보고 고치니까 직권을 할 수 있어야지. 맞다. 맞지? 그럼 네 번째 갑니다. 5번은 미음으로 갑니다. 토지 합필 제한의 위반은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죽었습니다. 등기간의 뭐다? 통지. 그러니까 부적합하니까 고치라고 등기소에서 통지가 맞는 거라. 그럼 등기소에서 통지가 맞으니까 그거 보고 바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그 문장만 익숙시키세요. 요 미음은 등기파 때 이 글자가 나와요. 미음에. 그래 나중에 그거를 다시 보도록 합니다. 비읍, 시옷, 이형 3개 묶으세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의된 경우, 잘못 입력된 그걸 잘못 입력이 뭐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잘못 입력된 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이래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148페이지로 갑니다. 이거는 148페이지 제일 위에 필기가 있으니까 들어만 두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안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안으로 안 들어간다. 자, 이럽니다.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입니다. 자, 이리 와봅시다. 지금 요 앞에는 소유자 정정입니다. 소유자입니다. 답입니다.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이제 등기부가 등장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는 송윤화로 되어 있어. 그럼 지적 공부에도 송윤화로 되어 있어야지. 근데 송윤자로 되어 있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소유자죠. 등기부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부. 이게 맞다는 소리지. 이건 틀렸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보고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게 직권을 한다, 이 말이야. 등기부 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합시다. 호적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서 이름이 틀리면 공무원이 호적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고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된 토지는 지적소유는 직권을 하면 된다고 이해합니까? 네. 근데 직권을 안 해?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미등기입니다. 요리 오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2개.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 공부를 만든다. 이거 만들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공무원이 이름을 적을 때 송윤화로 적어야 되거든. 적어야 되는데 송윤자로 잘못 적었어.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 문제 풉니다. 정답 체크했죠? 맞다고 체크했다. 틀리다고 체크했다. 시험 풀 때 답 체크했잖아요. 맞다고 체크했다, 틀리다고 체크했다? 맞다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장부를 적을 때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송윤 안 돼. 자기는 송윤자가 맞는 걸로 알고 적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됐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안다고 생각했다, 모른다고 생각했다? 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 직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내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잡아달고 만다, 신청. 자, 이리 와보세요. 답을 딱 가져갈 때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다. 답입니다.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당연히 소유자는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칠판을 보세요. 시작. 신청. 그럼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전부 다 되니까 안 내. 전부 다 되니까 내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직권입니다. 문자로 해봅니다. 정답입니다.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을 할 수 없다. 미등기는 직권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에서는 직권을 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다. 아니, 그 물 흘러가면 되지. 신청은 다 되니까 시험에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을 할 수 없다. 미등기는 직권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에서는 직권을 할 수 없다. 요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서류는 지금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부 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거든. 이름이거든. 호적을 보면 된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맞다. 됐어. 통과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